많은 분들이 자기 마음은 바꾸지 않고 현실이 달라지기를 원하거든요. 뭐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뭐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고, 일이 잘 됐으면 좋겠고, 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현실이 계속 빗나갈 때는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마음에 뭐가 문제가 있나? 어디서부터 내 마음에 문제가 되었을까? 그런 거죠.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원인에 대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원인에 대한 작업은 하지 않고 결과를 바꾸려고 하면 바뀌겠습니까, 선생님? 그래서 이번에 이제 왜 사기를 당했을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기를 당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선생님 혹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사기를 당한 거죠. 그 선생님이 평상심을 가지고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것이 걸리지 않죠. 마음이 불안하거나 뭐 급하거나 빨리 뭔가를 뭐 이루고 싶거나 어떤 성공의 지름길을 찾았거나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다 해당이 되는데 어. 그래도 나는 지금 어떻게 그래서 막 억울한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어이없어요. 의의도 없고 억울하고 뭐 화도 나고 뭐 자책도 되고 후회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정신줄을 놓지 말라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현실에 계속 끌려가다 보면은 계속 악순환이 된단 말이죠. 마치 도박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이 그 돈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계속 또 도박에 도전하고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적은 돈을 잃었는데 나중에는 뭐 모든 자산을 다 잃어버린다는 이야기. 특히 이제 미국에 가보니까 그 로스앤젤레스 그 LA에 라스베가스라고 있어요. 우리 이제 1년에 한 번씩 거기 졸업 때문에 거기 가거든요. 거기 가면은 그 노숙자 거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선생님? 거지들이, 특히 여자 거지들이 그렇게 많아요. 네.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돈을 갖고 왔는데 그 돈을 이제 처음에는 작게 투자를 했겠죠. 뭐 한 돈 100만 원 투자를 했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돈을 빌리고 막 모든 재산을 다 까먹고 쉽게 말하면 수십억을 다 잃어버린 거 수십억. 집도 절도 없이 이제 거기서 노숙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돈을 뭐 누구한테 구걸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또 도박에 도전을 한단 말이죠. 그 사람 평생 헤어날 수가 없죠. 우리는 알죠. 적은 돈을 잃었을 때 손을 떼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의 심리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걸 되찾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잃어버리면 이 1,000만 원을 그냥 잃어버렸다 생각 끝내버려야 되는데 그 1,000만 원을 찾기 위해서 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1억을 잃어버려, 1억을 잃어버린 게 또 그 1억을 찾기 위해서 또 투자를 하겠죠. 그게 나중에는 뭐 수십억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큰 마음을 먹고요. 지금 이제 수천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큰 돈이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연연해 하다 보면은 또 이제 보상심리가 생긴다는 거죠. 아, 이거 수천만 원을 어떻게 또 되찾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일단은 되찾으면 다행인데 뭐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새로 시작한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걸 찾기 위해서 계속 그게 집착을 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은 인생 자체가 다시 망가져 버린다는 거죠. 차라리 잃어버린 거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새롭게 어떻게 내가 건강하게 삶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죠. 솔직히 수천만 원이 없어서 죽는 사람은 없거든요. 뭐 수십을 잃어서 뭐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데 저한테 찾아오는 분 중에 이런 분도 있어요. 뭐 그 비트코인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아파트 세 채를 잃어버리고 온 사람도 있어요. 아파트 세 채면은 돈이 얼마나 나갈까요? 자, 그리고 뭐 10억을 잃어버리고 온 사람, 뭐 선생님은 돈도 아니에요. 막 10억, 20억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렇게 비트코인 뭐 해서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 밤에 잠이 안 오고 막 불면증으로 막 스트레스 때문에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저기 조현병에 걸린 사람도 있어요. 빙의 증상. 선생님은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제가 치료한 사람 중에. 그래요? 그 선생님은 수천만 원이 크지만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 돈도 아니에요. 10억, 20억은 기본이라니까요. 그렇게 비트코인이나 뭐 잘못된 투자로 돈을 잃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밤에 잠도 안 오고 막 또 이제 정신분열증, 뭐 조현병 이런 식으로 막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선생님. 의외로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겉으로 볼 때는 다 건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3명 중에 1명은 아마 그런 사람들걸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름길을 찾는단 말이야. 특히 돈에 대해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투자를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특히 네트워크나 다단계 쪽에 빠져가지고 또 거기에 돈을 또 잃어버리는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의 지름길을 찾지 마시고요. 성공의 계단을 찾으세요. 계단 한 계단 차곡차곡 쌓아 올라간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 마음이 선생님이 긍정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마음이 불안하고 억울, 또 후회, 죄책감, 미안함, 이런 부정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선생님 돈을 지금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은 선생님 돈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돈이 나가버립니다. 돈도 에너지거든요, 선생님. 우리는 이제 의식 레벨이라는 게 있는데, 의식, 데이비드 홉킨스 박사가 이제 의식 혁명론을 적었었는데, 그 인간의 의식 1에서 1000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그래요. 근데 200 기준으로 200 아래는 부정적인 에너지고, 200 이상은 긍정적인 에너지거든요. 200 이하에 보면은 두려움, 분노, 억울함, 죄책감, 수치심, 미안함, 이런 이제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200 이상에 욕망, 욕구, 희망, 그 다음에 책임, 그리고 용서, 화해, 쭉 가다가 이제 사랑, 쭉 기쁨, 이게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이 다 의식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다 200 이하예요. 몸에 병이 걸리는 사람들 다 200 이하입니다. 심리적으로 힘든 사람들 다 200 이하입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벌거나 행복하게 살거나 성공을 하거나 또는 건강하거나 이렇게 이제 행복, 건강 이런 쪽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 전부 200 이상이라는 거죠. 자, 그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인간의 의식 레벨이 200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은 인생 또한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제 의식을 올리는 데 집중을 해야 돼요. 의식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일단 마음의 대청소를 해야 되고요. 마음의 불안, 수치심, 분노, 억울함 이런 걸 다 지워야 되고요. 마음 안에 감사, 사랑, 용서, 이해, 그 다음에 희망, 비전 이런 걸로 이제 채우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돈이 또 걸리기 시작합니다. 돈이 선생님 주변으로 모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선생님 삶을 바라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미움이라든지 분노라든지 배신감이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이런 마음을 내보내야 돼요, 선생님. 마음 안에서. 그게 있으면은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또 배신을 당하게 되고, 또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내 마음과 일치되는 그런 사람과 현실을 또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해가 되시나요, 선생님? 이해는 되는데, 네. 이게 머리로 아는 거하고 네. 이 마음에서 이게 전달이 몇 가지 안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냥 머리로는 다 알겠어요. 왜냐면 그동안에 찾아다니면서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네.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다 맥락은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여기선 이해가 되지만 내 몸과 마음에서 지금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알고 있는 것만큼 안 되니까 더 괴로운 거고. 아는 거하고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선생님은 생각과 느낌이 있거든요. 생각은 머리에서 하는 거고, 느낌은 이 심장에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심장의 느낌이 어디서 오느냐면은 무의식에서 오는 거예요. 생각은 의식에서 오는 거고. 그러니까 무의식, 의식. 이제 무의식은 감정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의 패턴을 바꿔야 되죠. 무의식의 패턴을 바꾸는 방법이 트랜스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다.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 드렸죠. 트랜스의 힘을 활용하는 방법이 NLP, 그다음 최면, 시간선 치료, 또는 전생 치료, 빙의 치료, 이런 게 다 이제 트랜스 힘을 활용하는 거죠. 명상도 물론 트랜스 힘을 활용하는데, 명상은 실제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명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치료 효과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료를 한 다음에 명상을 하는 건 좋아요, 선생님. 근데 치료를 하기 이전에 명상을 해버리면은 치료되지 않는 상태의 트랜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힘든 것들이 막 올라와서 내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치료를 한 상태에서 명상을 하면은 긍정적인 쪽으로 계속 이제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식도 올라가고 뭐 내 삶도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죠. 조 디스펜자 명상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은 프로그램은 맞는데, 근데 이거는 치료가 된 사람에게 괜찮은 거지, 치료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돈만 버리는 거예요. 그 저기 남자분도 엊그제 저한테 와서 상담하고 왔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날. 남자분 있잖아요. 그 앞에 앉아있던 거. 그분도 그냥 이번 명상은 돈만 버린 것 같아, 헛돈 쓴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 그분도 예, 뭐 선생님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지만 마음에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 상담 내용을 제가 이야기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해소되지 않는 그런 충격적인 이제 그런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그게 있으면 명상을 해도 도움이 안 되죠. 어쨌든 자, 그걸 이해를 하시고요. 긍정물 낭독하거나 이런 거 좀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못했어요. 그게 이 몸이 아무튼 이 뭔가가 일치가 안 돼요, 제가 지금. 움직여지질 않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의식의 힘이 약한 거지. 근데 의식과 무의식이 통합이 돼야 됩니다, 선생님. 네. 의식은 뭘 해야 되냐면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오기 싫어도 여기 오셔야 되고요. 네. 낭독하기 싫어도 낭독을 하셔야 되고, 또 자기 긍정 대화 이걸 제가 가르쳐 드렸죠. 네. 나 자신과 긍정 대화를 하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은 의식의 힘이에요, 선생님. 무의식의 힘은 뭐냐면은 프로그래밍, 패턴을 바꿔주는 거. 여기는 무의식의 힘이라는 거죠. 근데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데 무의식의 패턴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번뜩 나도 네. 행동으로 가질 않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심리적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지금 산소가 없어서 숨을 못 쉬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생님. 숨을 못 쉬는 상태에 어떤 행동을 하는 건 쉽지 않겠죠? 마치 이제 심리적인 부분도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물리적인 산소처럼. 그러니까 심리적 산소가 뭐냐를 이해를 해야 돼요. 심리적 산소가 바로 이해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누군가 내 마음을 공감해주면서 알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여기 오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편을 들어주고, 내 입장을 이해해주고, 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느낌, 그 느낌을 계속 좀 반복해서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힘들더라도 일단은 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심리적 산소를 제공하는 거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 자신에게 사랑의 힘을 계속 표현해 주는 거죠. 자기 긍정 대화를 통해서, 자, 정희야,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어. 이렇게 계속 긍정적인 말을 해줘야 돼요. 입으로 표현하지 않으면은 이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이모션, 감정인데 모션, 동작에 의해서, 즉 행동에 의해서 감정이 유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자신에게도 정희야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은 체면 암시를 제가 녹음해서 음성 파일을 제가 들을게요. 체면 자기 암시,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암시, 이걸 제가 녹음해서 들을 테니까 그걸 매일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몸을 이완시키는 상태에서 이제 지금 자기 화근 내지는 자기 암시라고 이야기하는데, 1인칭 현재형 긍정문, 1인칭 현재형 긍정문으로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자존감을 키워주는 그런 자기 암시를 해드릴 거예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걸 매일 들으시면은, 읽을 힘이 없을 때 그걸 들으시면은 자존감도 올라가고 사랑이 이제 커지죠. 뭔가를 더하거나 빼지 않아도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럽습니다.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장점도 사랑하지만 나의 단점 또한 사랑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면서 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성공 경험도 사랑하지만 나의 실패 경험 또한 사랑합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나의 모든 과거를 용서합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 나의 과오, 이 모든 것을 나는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피해를 준 모든 주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나한테 금전적으로 피해를 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용서함으로써 내 마음에서 떨쳐버립니다. 용서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자기 암시예요, 선생님. 그런 거 제가 나중에 녹음을 해서 어차피 선생님 이제 나랑 또 체면 세시를 해야 되니까 그걸 제가 녹음해서 또 드릴게요. 어쨌든 행동을 통해서 이게 변화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하기 싫더라도 이런 노력을 해야 돼. 정이야, 난 네가 참 좋아. 난 너를 사랑해. 그리고 선생님 자신을 이제 용서하는 표현을 해야 돼요. 이번에 사기를 당한 것 너무 자책하지 마. 너도 잘해보려고 하다가 잘못된 일이잖아.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 똑같은 실수를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게 문제이지 한 번의 실수는 배움의 과정일 수가 있어. 모든 인간은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니까 이번에 큰 액땜을 했다고 생각하자. 큰 액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잃어버린 만큼 더 많은 걸 얻게 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를 달래주는 그런 게 이제 중요하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의 친구가 돼야 되고, 내가 나 자신과 애인이 돼야 되고. 머리로 다 이해가 되시죠? 네. 머리로. 그거는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자, 우선 치료하기 전에 감사 훈련을 조금 해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감사. 감사 목록 100가지 제가 한번 써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네. 100가지 좀 써보셨어요? 그것도 못 썼어요? 자, 뭐든지 감사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뭐 좋은 일도 감사하고, 일상적인 것도 감사하고, 뭐 부정적인 것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실수한 것도 감사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훈련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일단 한번 해볼게요. 비가 많이 왔죠? 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럴듯한 이유를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자, 비가 많이 내렸어요. 이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왜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럴듯한 이유를 생각하세요. 비가 많이 내린 게 어떤 점에서 감사한 일일까요?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된다. 가뭄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이제 바깥 출입을 안 하고 집안에서 나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생활의 패턴 달라지진 않아요. 어쨌든 날씨가 좋으면 밖에 많이 나갔을 텐데 비가 많이 내리니까 바깥 출입보다는 집 안에서 방콕하면서, 그죠? 나 혼자만의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감사한 일일 수가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비가 많이 내리니까 부침개를 부쳐 먹거나 집에서 이렇게 빗소리 들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해 먹으면서 옛날 추억에 잠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었겠네요. 이렇게 감사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꼭 팩트, 사실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죠. 자, 이번에 선생님이 금전적으로 사기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죠? 정말 억울한 일이긴 맞거든요. 억울한 화가 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감사한 일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사기를 당해서 큰 돈을 잃었습니다. 이것도 감사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많이 잃을 게 어떤 점에서 감사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실패를 감사히 받아들이고, 선생님. 자, 절망을
절망적인 상황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그 반대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절망 속에서 희망의 꽃이 피는 겁니다. 실패 속에서 큰 성공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훈을 찾잖아요. 감사의 교훈을 찾잖아요. 그럼 선생님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좌절하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럼 인생이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큰 실패를 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큰 실패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를 생각합니다. 무엇을 배워야 될까? 자, 그 배움이 있다면은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돈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돈을 많이 잃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감사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그렇죠? 그쪽 생각을 전혀 안 해봤을 거니까. 근데 그쪽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감사한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감사한 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부터 성공의 지름길을 찾지 않고 성공의 엘리베이터 고장 나 있기 때문에 성공의 지름길을 찾지 않고 성공의 계단을 찾아서 정말 건전한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선생님 특히나 이제 선생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잖아요. 자, 물질적으로는 돈을 많이 잃었지만 그 원인에 해당되는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고 내 내면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나를 더 많이 이해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더 많이 이해하고 나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이번에 더 큰 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은 선생님이 아마 선생님 내면으로 집중이 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계속 관심이 외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외부로 나가다 보면 또 허황된 꿈을 찾거나 또 성공의 지름길을 찾거나 쉽게 성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투자를 하거나 투기를 하거나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근데 이번에 큰 돈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원인에 해당되는 이제 내면으로 들어오는 내면. 나의 내면으로 내 내면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사기를 당했을까? 자,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을 치유를 해야 될까? 그런 접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선생님은 태어난 이후에 모든 아픔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 자신을 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온전히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선생님 나중에 80세 생일잔치에 인생을 다시 되돌아볼 때 정말 이제 이번에 사기를 당한 걸로 인해 가지고 선생님이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를 더 많이 사랑하면서 온전한 나다운 삶을 사는 기회가 되면서 선생님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고 당당하게 또 세상 속에서 나의 자리매김을 하면서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필요한 또 봉사도 하고 사회적인 공헌을 하고 선생님 삶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80세 생일날에 인생을 되돌아볼 때 이 사기 당한 경험이 어쩌면 굉장히 감사한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인생은 갑자기 확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충격을 받아야 돼, 충격. 지금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제 돈을 막 잃어버린다든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다든지, 뭐 이혼을 한다든지, 또는 뭐 남편이 죽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삶에 큰 충격을 받잖아요. 충격을 통해서 터닝 포인트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충격을 받는데 깨닫지 못하면은 인생은 발전되지 않아요. 충격을 받았을 때 깨달아야 돼. 그래서 선생님한테 지금 깨달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감사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는 이것도 내 인생의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조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가 없어요, 선생님. 일어난 일은 바꿀 수가 없는데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해석을 하고 어떤 관점을 갖고 어떤 반응을 하느냐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이 어떤 사건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잖아요. 피해자, 희생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삶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내가 희생을 당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건의 피해자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더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사기를 당했으니, 이렇게 수천만 원을 사기를 당했으니 앞으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질문 던지러 봅니다. 지금 돈을 많이 잃어버린 게 어쩌면 감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자, 생각이 안 나더라도 선생님 그렇게 억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그래 치유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관점이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치유되는데 시간이 들 수가 있어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일어난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쩌면 이게 더 잘된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오기에는 저처럼 지금 바닥에 있는 사람 이게 네.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 말을 할 수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어야 그렇게 생각이 전환이 되지 않나요? 지금 저는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서 억지로 이제 이거는 의도적으로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제가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건 고통스러워 처음에는 억지로 이 생각하는 게 쉽지 않아요, 선생님. 네. 근데 억지로 이걸 계속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쉬워질 수가 있단 말이죠. 처음에는 힘든데 그래서 반복적으로 억지로 반복적으로 이런 긍정의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쉬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힘들기 때문에 계속 나는 피해를 당해서 억울해, 화가 나, 너무 후회가 돼 이렇게만 생각을 해버리면 더 망가져 버린다는 거죠. 더 망가지는 쪽으로 가는데 그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어쩌면 잘된 일일 수도 있어. 이 일로 인해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힘들지만 계속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내 딱딱한 머리가 좀 더 말랑말랑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료의 1단계는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 이것도 감사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 미래가 과거가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항상 미래가 지금 안 좋은 일만 일어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운명은 인생을 차별하지 않거든요. 과거에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다면 미래에는 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죽을 때까지 평균치를 딱 나눠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비슷해요. 젊을 때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은 노후가 편안하고요. 젊을 때 편안하게 산 사람은 노후가 힘들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까지 많이 힘드셨잖아요. 많이 힘든 만큼 앞으로는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관점에 대한 변화, 그리고 인생을 바라보는 어떤 그 인생에 대한 태도, 내지는 깨달음,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바뀌려면은 깨달아야 돼. 아, 그렇구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 그렇네. 다단계나 이게 투기에 빠진 사람들이 돈을 수천만 원 또는 수억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렇네? 이건 아니네? 그러면서 혹하다가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거기 빠져있죠. 죽을 때 계속 다단계하고 투기하고 비트코인 이렇게 빨리 돈 버는 쪽으로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깨달아 버리면은 정말 이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새롭게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으세요. 선생님도 이제 마음속에 그 공허함이나 외로움이나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뭔가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것에서 아마 내가 볼 때는 그 부업에 홀리지 않았을까. 이번에 선생님이 홀리지 않아도 또 다음에 홀릴 수도 있죠, 선생님. 그래서 이걸 제가 액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을 완전히 내려놔야 되고요.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분노나 우울함이나 이런 걸 다 없애버리고 감사의 마음을 일단은 감사. 가장 중요한 게 감사거든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기를 당한 것도 감사한 일이다 생각을 해야 되고요. 심지어 몸에 암이 생겼어. 암에 걸린 것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자,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을 잃었어요. 가족을 잃은 것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될 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게 원망의 마음이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근데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면은 감사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점이 제가 이제 엊그제 그분
남자분 그분에게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물질적인 또는 신체적인 관점도 있지만요. 육체적인 관점도 있지만은 영혼의 관점이 있거든요. 영혼. 혹시 영혼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본 적이 있었나요, 선생님? 선생님은 어쨌든 영혼을 갖고 있고 마음을 갖고 있고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모든 인간 영혼, 마음, 육체, 삼중의 복합체거든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뭘까요, 선생님? 육체일까요? 마음일까요? 영혼일까요? 영혼인가요? 영혼이겠죠? 영혼이겠죠? 영혼은 뭐 돈을 많이 벌거나 뭐 가난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출세를 하거나 명예가 있거나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선생님. 영혼은 오로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아세요? 자, 진화, 성장과 진화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은 성장 진화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함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스스로 무소유를 선택하기도 하고요. 스스로 몸에 병이 걸리는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스스로 혼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인도에 가면 뭐 혼자 수행하는 사람 참 많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영혼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거죠. 자, 선생님이 좋아지려면은 지금 이제 신체적인 관점, 육체적인 관점에서만 삶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영혼의 관점에서는 보세요. 영혼의 관점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아까 진화라고 그랬는데 진화 중에 어떤 진화를 하기를 원하냐면은 큰 사랑을 키우기를 원해요. 사랑. 자, 감정 중에 긍정 감정 중에 최고는 사랑이고요. 부정 감정 중에 가장 큰 감정은 두려움이거든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근데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는 사랑 아닌 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해되시나요? 사랑 속에서는 사랑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마치 빛 속에서는 빛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잖아요. 왜? 빛 속에는 빛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별을 보려면 우리가 하늘이 어두워야 되죠. 그래서 빛을 보기 위해서는 어둠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빛 반대에 어둠이 있어야만 빛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알기 위해서도 사랑 아닌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럼 사랑 아닌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랑 아닌 게 뭘까요? 자, 미움, 분노, 억울함, 배신감, 외로움, 공허감, 무력감, 여러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이런 이제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경험하면서 그 반대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누구를 죽도록 미워해 보니까 사랑이 뭔지 느낄 수가 있죠. 혼자 엄청난 어떤 외로움과 공허감을 느끼다 보니까 사랑받는 게 어떤 느낌일까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 자, 우리 선생님이 지금 살아오면서 자, 배신감도 있고 미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뭐 상실감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아마 체험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 속에서 스님이 깨닫는 건 뭐냐면 사랑이죠. 자, 사랑은 모든 감정의 총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스님은 지금 사랑을 많이 배웠을 거예요. 아, 사랑이 이런 거구나. 다른 그 누구보다도. 근데 이 모든 것을 스님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 영혼은 계획을 하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영혼을 공부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태어나기 전에 저 천상세계에서 자, 나는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고 어떻게 성장하고 나중에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또 어떤 시점에 내가 사기를 당하고 그 사기를 당한 이후에 내가 또 어떻게 또 살아가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영혼은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아마 이걸 아직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이걸 알게 돼요, 선생님. 만약에 이제 좀 전에 제가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이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그럼 내가 어떤 환경을 선택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는 사랑이 없는 그 반대의 환경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랑이 부족한 부모님, 사랑이 부족한 어린 시절, 사랑이 부족한 또는 배우자, 이렇게 이제 외로움이라든지 배신감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그런 힘든 환경을 내가 선택을 함으로써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만약에 책임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책임. 자, 책임을 배우기 위해서는 책임져야 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아짐으로써 책임져야 될 어떤 식구들이 많아짐으로써 책임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성실함을 배우기 위해서는 아마 가난한 삶을 선택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상대기에 살고 있거든요. 상대기.
그래서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 반대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이제 돈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자, 금전적인 손실을 많이 했어요. 금전적인 손실을 많이 함으로써 뭘 배울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풍요로움. 풍요로움에 대한, 풍요로운 삶에 대한 그 가치를 아마 배웠을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성공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풍요롭게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걸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가치가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선생님은 돈을 잃어버렸지만 어떤 사람,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부부관계 좋은 사람인 경우에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어. 그건 얼마나 크겠냐고. 얼마나 큰 아픔이겠냐 생각을 해봐요. 돈은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인데 사람은 한번 잃어버리면 돌아올 수 없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잃어버리는 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 돈 한 푼 한 푼을 버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선생님 아마 이번에 배웠을 거예요. 어쨌든 모든 우리 삶의 순간순간은 배움의 과정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면 저 하늘나라에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은 내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 삶을 되돌아보는데 나의 관점에서만 되돌아보는 게 아니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관점에서, 즉 수천 명, 수만 명의 관점에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감정이 수천 배, 수만 배로 증폭되겠죠. 내가 잘한 일에 대해서는 수천 배의 기쁨을 느낄 것이고, 천국 같은 기쁨을 느낄 것이고,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지옥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옥이나 천국이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 회고기에서 지옥,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죠, 선생님. 그런 과정에서 다시 이제 학습을 하죠. 내가 저 삶에서 배워야 될 게 있었는데 배우지 못한 건 뭐지? 저렇게 돈을 잃어버리고 사기를 당했을 때 내가 뭔가 깨닫고 내가 배워야 되는 게 있었는데 내가 배우지 못한 게 뭐지? 이걸 학습기에서 다시 점검을 한다는 거죠. 내가 배우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잃어버림으로써 내가 뭔가 교훈을 찾고 깨닫고 배워야 될 게 있었는데 배우지 못한 게 있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생에서 돈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또 반복한단 말이에요. 까르마가 돼가지고. 아마 선생님이 전생에서도 돈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전생에서도. 근데 전생에서도 돈을 잃어버린 경험을 했는데 아마 뭔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깨닫지 못했으니까 이번 생에 또 돈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깨닫지 못하면 또 다음 생에서 또 비슷한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거지. 자, 이 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은 깨닫지 못할 그 긍정적인 교훈이 뭘까 생각을 해봐야 되세요. 일단 깨달아버리면은 이 까르마는 사라지죠. 두 번 다시 우리가 재체험을 할 이유가 없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기꾼들 같은 경우에도 뭐 어쩌면 선생님 전생을 보면은 선생님 전생에 어떤 선생님이 피해를 준 사람이거나 인간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진 않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어떤 피해를 줬기 때문에 선생님이 또 이번엔 반대로 또 피해를 당하는 거죠.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있어서 모든 결과는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 자,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선생님의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제 이번에 또 이혼을 했을까? 자, 그 남편하고는 어떤 악업이 있었을까? 어떤 까르마가 있었을까? 이번 생에서 해결해야 될 까르마는 뭘까? 이런 것도 이제 학습기에 다 이제 점검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이제 인생의 계획을 세우죠. 계획을 세우죠. 해결해야 될 까르마는 까르마대로 또 계획에 이제 포함을 시키고요. 내가 또 성장해야 될 어떤 부분이 있어. 뭐 책임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용서라든지. 자, 그런 또 내가 성장해야 될 이제 영적인 덕목이 있다면 이제 그런 환경도 선택했죠. 그래서 엄마 뱃속한 3개월 차에 내 영혼이 엄마 몸 안에 태아에 들어오면서 영혼이 깃들면서 내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선생님의 어머니, 아버지도 다 선생님이 선택을 했고요. 자, 이번에 이혼한 남편도 선생님이 다 선택을 했고요. 이번에 사기를 당한 것도 영혼의 관점에서는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깨닫고 또 그 까르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자, 영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오늘 제 이야기가 100%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근데 이런 관점을 가졌을 때 선생님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적인 관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뭐 100%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 정도로 하더라도 뭐 그게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25년 동안 뭐 6천 명 이상을 제가 임상을 했기 때문에 육체적인 관점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영적인 관점으로 전환이 되면서 해결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선생님. 친아버지한테 10년 동안 성폭행을 당하는 어떤 여자분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분 지금 나이가 한 50대 중반쯤 될 거예요. 3살 때 자기 친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재혼을 했어요. 그러면 동생들도 한 둘이가 생겼죠. 그러면은 이분이 가장 의지해야 될 사람 누굽니까? 아버지겠죠. 근데 9살일 때부터 아버지가 친딸을 성폭행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21살 때 물론 가출을 해서 이제 아버지부터 벗어났는데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은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도망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아버지한테 이렇게 당했던 이 성적인 어떤 뭐 충격,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결혼을 하더라도 이게 이제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분이나 이혼을 하고 세 번째 괜찮은 남자를 만났는데 그 세 번째 남자랑도 혹시 잘못될까봐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때 찾아와서 치료를 했거든요. 그때 45살쯤 됐을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10년 전이니까. 우리 선생님이 들어볼 때는 어때요? 이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서 정신적으로 이분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육체적인 관점에서는 뭐 이거는 답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영적인 관점에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면을 통해 이제 전생을 가보니까 300년 전에 조선시대에 나는 정말 황진이처럼 정말 이쁜 그런 여자였어요. 근데 이제 그 자기 아버지 있잖아요. 그 아버지는 이웃 총각이었는데 나를 이제 엄청 짝사랑을 했죠. 그래서 한 번만 만나달라, 한 번만 만나달라 이렇게 막 편지를 보냈는데 한 번도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목을 매달아 자살을 했어요. 유서를 남겨놓고. 유서에 이제 뭐라고 유서를 남겼냐면은 다음 생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를 내 여자로 만들겠다. 그렇게 유서를 남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생에는 아버지로 태어나고 아버지와 딸 관계가 된 거죠. 아버지가 돼서 그 딸을 소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생의 이제 그 관계를 보면서 이제 가르마를 해소하게 되었죠. 어쨌든 그분 지금은 뭐 잘 살아요. 지금 잘 살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선생님이 이제 마음이 좀 확장이 이제 되어야 됩니다. 너무 육체적인 관점에서 너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나는 피해자다, 희생자다라는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이런 일이 일어남으로써 내 삶에서 내가 뭔가를 배우고 깨닫고 더 성장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내가 내 삶이 어떤 쪽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깨달음을 가져야만, 어떤 교훈을 얻어야만 내 삶이 더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제가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어때요?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돈을 수치만 잃어버렸는데 이게 어떤 점에서는 감사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여전히 계속 힘든 느낌만 드세요? 힘든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답답한데요. 네? 왜냐면 네. 돈을 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뭐 기회가 됐다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는 당연히 성장하죠, 선생님. 선생님 영혼이 성장하죠.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건 확실하죠. 영혼은 고통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고통, 시련을 겪어야만 성장이 가능하거든요, 선생님.
가장 힘든 게 선생님 신념을 바꾸는 거예요. 신념. 자기 신념을 바꾸는 게 가장 힘들어요. 우리 치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체면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눈을 감고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선 일어난 일을 바라보는 그 신념 체계를 바꿔줘야 돼요. 관점을. 그 희생자적인 관점에서 수혜자적인 관점으로 바꿔야 돼요. 내가 피해를 당했다, 희생을 당했다 해서 오히려 감사한 일이야. 내가 얻은 게 더 많아. 이게 물론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지만 선생님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점을 바꿔야 돼요. 이게 어떤 점에서는 잘된 일일 수도 있어. 좋은 일일 수도 있어. 감사한 일일 수도 있어. 합리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합리화를 시켜야죠. 그렇게 합리화를 시켜야만 선생님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의식적으로 억지 논리라도 그런 논리에 맞게 생각을 계속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자, 그게 저는 그 억지로 합리화시키는 게 더 불편하거든요. 지금 당장 불편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 했던 생각을 하니까. 인간은 지금까지 많이 반복했던 것은 편안하고 새로운 것은 불편하잖아요. 선생님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한 번도 안 한 새로운 생각을 하려고 하잖아요. 새로운 생각을 시키면 억지로 주입을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편하고 힘들죠. 불편하지만 근데 왜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 생각을 해야만 그런 수혜자적인 감사의 관점에서 바라봐야만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처음에 운동하면 몸이 힘들잖아요. 근데 운동을 해야만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같은 원리예요, 선생님. 자, 인간은 10년 전에 했던 생각을 지금도 계속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게 편안하니까. 우리 무의식은 편안한 걸 계속 반복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거든요. 마치 앉아있는 사람은 앉아서 일하는 게 편안하고요. 계속 서서 강의하는 사람은 서서 강의하는 게 편안하고 그런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부정적인 생각하는 게 편안하고요.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하는 게 편안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삶이 달라지려면은 지금부터 이제 좀 불편하더라도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요. 감사의 관점에서 그리고 사랑의 관점에서 이렇게 계속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원래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내 입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지. 긍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쉬워지죠. 또는 긍정적인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일기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긍정적인 글을 씀으로써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쉬워져. 또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목표에 맞는 적극적인 행동을 해.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 행동에 맞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불편하니까 가만히 있어. 그럼 달라지지 않죠. 똑같은 생각은 똑같은 결과를 만들잖아요. 똑같은 행동은 똑같은 결과를 만들잖아요. 자, 다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다른 생각을 해야 되고요. 다른 행동을 해야 되죠. 다른 생각이 다른 결과를 만들고 다른 행동이 또 다른 결과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계속 제가 입이 따갑도록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치료의 한 70%는 긍정적인 관점을 갖는 거예요, 선생님.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체면 걸어서 알아서 다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해. 내 생각 바꾸지 않고 그냥 상담사가 알아 해주겠지. 그러면 바뀌지 않아요. 체면을 걸고 안 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70% 정도 이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긍정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미 70%는 변화가 되기 때문에 체면 치료건 NLP 치료건 빠르게 치료가 되죠. 그래서 이제 희생자적인 관점에서 수혜자적인 관점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 피해를 봤다라기보다는 내가 오히려 얻은 게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 미래적인 관점에서 또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선생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 이해는 되지만 네. 이게 어쨌든 제 이해는 머리로는 다 이론적으로는 다 이해는 되는데 네. 이게 뭔가가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무의식이 저항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무의식이 저항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머리로는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 이해되세요? 네. 어. 그거요. 어. 근데 이제 요 관점을 가지고 그 세면 치료를 해야 돼요, 선생님. 이게 피해를 본 거라기보다는 어떤 점에서는 감사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자,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잃어버림으로써 돈의 소중함을 더 알게 되고, 앞으로 쉽게 돈을 벌기보다는, 정말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충실하게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고요. 또, 돈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내가, 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이른바 이제 외로움이라든지 공허감이라든지 피해의식이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감사한 일일 수가 있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내가 나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고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이제 관점을 갖는 거죠. 억지 논리라도 선생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 피해 의식보다는 오히려 뭐 다 잘 된 일일 수도 있어라는 긍정적인 쪽으로 마음을 계속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죠. 일단 그걸 좀 이야기 드리고요. 오늘은 일단은 선생님 어깨 그것도 좀 치료를 해보고요. 그 사기 당한 그거 좀 치료를 좀 해볼게요. 사기. 자, 이쪽 보세요. 자, 거기 앉으세요. 자세 어때요? 편하네요? 오케이. 혹시 뭐 담요나 뭐 덮을 수 있는 거 갖다 드릴까요? 괜찮아요?